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친정엄마 뇌종양으로 아프시다 4년 만에 결국 고인이 되셨네요. 시댁에도 장례식 첫날 신랑이 연락드렸는데 이틀째 날 늦은막한 3, 4시쯤에 시댁에서 시아버님 혼자 오셨더라고요. 정말 몸이 아프시다거나 못 오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번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못 산다 싶었죠. 언제부터 잘못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조짐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 이미 친정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제가 유난히 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배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할 즈음엔 제 몸만 잘 케어하라 하셔서 감사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직장과 집만 오갔고 살림살이는 시어머니께서 다 해주신다고 해서 출산 전에 시댁에 들어갔어요. 임신 기간 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시어머니랑 크게 부딪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산 휴가 동안 1달 정도 사이에 시어머님이 조금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신랑 허락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됐어요. 소소하게 라면 하나를 먹어도 눈치를 엄청 줬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어디서 씻냐부터 하나하나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알아서 씻을게요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서 씻어라 저기서 뭘 해라. 큰일은 밖에 화장실에서 보고 안방 화장실은 작은 것만 보라고까지요. 안방을 쓰라셔서 제가 안방을 쓰고 있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 그냥 안방 화장실을 썼거든요. 제가 움직이는 동선 하나하나 간섭을 다 하시더라고요. 안방 화장실엔 비데가 없고 안방 화장실을 쓰면 냄새 나니까 쓰지 말라는 둥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잔소리 끝판왕이었어요. 산후조리는 조리원에서 하기로 했죠.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선 친정엄마가 많이 안 좋으시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도우미를 부를 형편은 아니었고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시댁에 들어가니 모유는 이래라 저래라. 애기는 이렇게 봐야 하느니 저렇게 봐야 하느니 또 엄청 잔소리를 했어요. 조리원에서는 정말 편하게 있었는데 시댁 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있는 애가 아무것도 안 해놨냐며 애 하나 보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가만히 있냐면서요. 그것도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중 부리듯 말하면서 달달 볶았죠. 그냥 시어머니만 그러면 참을 수 있는데 시아버지도 덩달아 애가 울면 짜증을 내면서 한 번도 안아주지 않더군요. 이럴 거면 시댁에서 산후조리 하라는 말을 하지를 말던지요. 이렇게 있다간 저도 죽을 것 같고 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불편해도 마음만은 정말 편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 요즘 세상에 며느리 산후조리 해주는 시엄마가 어딨냐며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한동안 6시에 출근했어요. 파견 근무인데 점심을 먹을 곳이 없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새벽에는 아이가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깰 때가 많았어요. 도시락을 싸다가 아이가 울어서 남편에게 이거 쌀 동안 잠시만 보고 있으라고 했죠. 안고 해보려고 했는데 허리가 통증으로 너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도 출근 준비로 바쁘니 저보고 애를 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신 도시락 싸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어떻게 도시락 싸면서 애를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애 없고 도시락 싸면 되는 거 아니냐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어요. 순간 저도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웠죠. 남편은 출근해야 해서 가고 저는 아이 재우고 아이 깰까봐 혼자 대문 밖에서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 새벽 교회 다녀오시면서 딱 마주쳤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달래주는 척 하더니 이내 하는 소리가 도시락 싸면서 김치랑 국은 쌌냐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밥. 김치랑 국. 정말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멍했어요. 자신이 좀 심했다 싶으셨는지 자기가 애를 좀 봐줄 테니 들어가서 쉬래요. 정말 열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진짜 잠이 부족했을 때라 잠만 좀 자야겠다 싶어서 시어머니와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큰 방에서 아이와 같이 있었고요. 저는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시 후 뭔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들어보니 제가 자기 아들 도시락도 제대로 안 싸준다고 울면서 친구와 제 뒷담화하며 우는 소리였어요. 못된 며느리 만나서 자기 아들 밥도 못 얻어먹는다고 울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울어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 아닌가요? 그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엄마 있다 싶어 친정으로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픈데 이런 제 상태를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서러웠어요. 임신 때 보세 옷 한 벌 사래서 골랐더니 2만 원 나온 거
그것도 비싼 거 골랐다며 그 자리에서 배 불룩 나온 임산부 옆에 두고 깎아달라고 실갱이 하신 시어머니였어요. 늘 임산부 옷은 비싼 옷 사도 얼마 못 입으니 애 낳고 남편이랑 같이 좋은 옷 사주신다 하셨죠. 애 낳고는 옷을 사러 간 건 아니었고 선물할 곳이 있어 남편 시어머니와 같이 쇼핑을 갔는데 결국 남편 옷만 사서 집에 돌아왔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늘 남편한테 하는 말이 늙은 나 신경 쓰지 말고 아내한테 잘하라고. 남편은 정말 자기 엄마가 최고의 시엄마인 줄 알더라고요. 어떤 때는 아이가 밥도 잘 못 먹고 많이 울어서 저도 아이도 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이 우유병 좀 씻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무슨 초능력이 있는지 축지법을 쓴 건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고 저희 집으로 오셨는지 시어머니 오셨고 본인이 결국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설거지 시키는 것들은 본래 못된 것들이라며 설거지하는 내내 귀에 딱지 않도록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부엌에 못 들어오게 결계를 쳐놓으신 게 분명했어요. 시어머니 가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싶어 저녁에 처음으로 남편 핸드폰에 있는 문자 내용 확인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가관이었어요. 거의 자식들 조종하는 조종사더라고요. 시어머니 맨날 지겹도록 하시는 말씀 중에 시아버지가 은행에서 VIP라고, 은행 가면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본인은 집 이사 갈 때도 대출 안 끼고 현금으로 이사 간다. 친척들도 돈이 많다. 온갖 자랑은 다 하시더니 제가 출산하고 산후조리 하는 동안 1원도 안 주셨어요. 아니, 며느리는 신경 안 쓰더라도 보통 손주 옷이라도 예쁜 거 사 입히라며 단돈 10,000원이라도 손에 쥐어주시지 않나요? 지금까지 돈이란 돈은 친정에서 다 주셨죠. 그럴 거면 VIP니 뭐니 말이나 말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 앞에서 돈 자랑을 합니까? 또 토요일마다 시댁에선 온갖 핑계를 구사하며 불렀어요. 솔직히 핑계가 많아서 이제 생각도 안 나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내 토요일에 밥 먹으러 갔어요. 임신하고도요. 가끔은 시어머니가 교회에 다니는 게 고마울 때도 있을 정도예요. 내킬 때 가는 교회지만 그래도 일요일은 교회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친정은 두세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였어요. 어느 토요일 역시나 오라기에 제가 주말에 저희 지인과 약속 있다고 했어요. 물론 약속은 없었고요. 좀 쉬고 싶었어요. 남편과 저에게 여러 번 돌려가며 전화를 하더군요. 진짜 주말에 우리가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떠보는 거죠. 이미 말 맞춘 터라 그렇게 넘어갔지만요. 더 놀라웠던 건 그 전화를 시아버지가 한 거였어요. 그런 행동을 보고 많이 실망했었죠. 시댁하고 주말에 밥 먹고 시간 보내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닌데 말이에요. 하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말씀드려야 해요. 어느 주말 저녁에 제가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시댁에 갔다가 미리 점심 먹고 일찍 가보려고 하는 찰나에 저녁에는 뭐 먹을까? 태연스럽게 물으시며 밖에서 먹기엔 좀 그렇지 않니? 하시길래 제가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하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좀 미리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건 단 한 번도 식사할 때 미리 약속도 안 잡고 대뜸 전화 와서 밥 먹자고 해서 안 된다 하면 정색하고 눈치 주시면서 제가 간다 하니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친구 보러 가는데 시댁에 다 말해야 되나요? 물론 주말에 중간중간 시아버지와 단 둘이 있게 될 시간에 토요일마다 집에 오는 게 쉽지가 않다. 우리도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쉬고 싶은 날도 있다고 말씀드려 봤어요. 그러니 양해해달라고 제가 직접 말씀도 드려봤죠.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듯도 해서요. 하지만 그런 말과 상관없이 계속 부르고 찾았어요. 그 집 착한 아들은 그저 괜찮아요, 네네 합니다. 저만 나쁜 년이죠 뭐. 보통 시댁살이 하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좀 희한하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같은 분들이시니까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뭔 개똥 같은 소린지. 그러다가 결국 친정엄마 장례식에서 터지고 만 거네요. 엄마 장례식을 그래도 성심성의껏 치르고 싶었고 아기는 아직 어려 하루 정도 장례식장에 데리고 있다가 시댁에 잠시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이 있다고 거절하셨는데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이해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장례식에 안 오셨어요. 그 이유가 오전이랑 오후랑 교회 예배 다 드려야 된다고 시아버님 혼자 오셨대요.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평소에는 도리 운운하시는 사람들이고 자신들 제사나 생신 때는 일요일 껴있으면 무조건 그 주일엔 교회 빠지던 사람인데 매년마다 있는 제사랑 생신 때는 잘만 빠지던 교회를 평생에 많아도 2번뿐인 사돈 장례식에 오전 오후 예배 전부 다 참석할 거다고 하셨더라고요. 거기다 시아버지께서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시댁은 유교 사상 숭배하는 집안이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 교회 다니는 거 탐탁치 않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더 압권인 건 신랑이 제 눈치는 좀 보면서 시아버지께 어머니는 교회 간다고 같이 안 오셨어요? 교회 다녀와서 두 분 같이 오려 하면 저녁 늦어서 일부러 혼자 오셨나? 물었거든요. 그러니 시아버지께서 아니, 그건 아니고 교회 갔다가 개밥 줘야 돼서 그렇다. 개 굶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네 엄마 보곤 교회 갔다 개 밥 주라고 나 혼자 왔다. 그러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친정아빠도 계시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시집을 잘못 갔다고 떠들어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아빠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이 시간을 떼어서 없애버렸으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소란 피울 수는 없어서 많이 참았어요. 그 당시도 기분이 진짜 더러웠지만요. 마음 추스르고 생각할수록 형용할 수 없이 기분이 나쁩니다. 개밥이라니. 사돈이 상을 당했는데 개밥. 개밥이 더 중요한가요? 신우도 셋 있는데 다 사이가 안 좋아서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다들 일이 있는 모양인데 핑계인지 진짜인지는 알 길이 없죠. 지들이 사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사돈 장례식에 신경도 안 쓰는 건 무슨 경우랍니까? 신랑 통해 형식적인 전화는 한 모양인데 시댁에서 이러는 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장례식장 오셔서 저희 친정아버지께 그 어떤 위로의 말 한마디도 전하지 않으셨고요. 그저 친정아버지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어디 묻냐고. 그 말이 끝이었고 시종일관 웃으시면서 자기 손주만 찾으면서 농사일 얘기나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신랑한테 진짜 기분 나쁘다 말하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로는 개밥 때문이라지만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혼자 오신 거지 라길래 그래서 무슨 교회 마치면 저녁 8시쯤 되냐? 물었더니 어머니 교회 마치시고 오시면 오후 4시쯤이랍니다. 그걸 그 상황에 아무 생각 없이 내시라고 얘기하는 모질이 신랑이나 개밥 때문에 사리분별 못하는 시댁이나 어머니는 자기한테 전화 와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비치더라는 둥 신랑이 자꾸 시댁 두둔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정말 꼭 올 마음이 있었다면 교회를 아예 빠지란 것도 아니고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엔 두 분 같이 오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시아버지도 오후 4시 다 돼서 오셨는데 그렇다고 장례식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리는 1시간 조금 넘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신랑은 이걸 섭섭해할 순 있어도 잘못된 건 아니다.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다 있는 거다 하는데 이 집 식구들 진짜 개차반 맞죠? 시어머니 자기 친정언니들은 평소에 엄청 챙기시는데 자기 친정언니들 돌아가셔도 교회 가야 된다고 장례식에 콧배기도 안 내비칠까요? 그때도 신랑이 말하는 입장 차이가 있을까요? 엄마 보내고 친정아빠 보러 가니 아빠는 참 기운이 없으셨어요. 뭐 우리 시댁이 어쩌니 저쩌니 말씀하실 기운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런 아빠를 보니 결혼해서 시댁 근처 살면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제가 아빠 옆에 있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손주를 너무 예뻐하셔서 다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주일간만 아들을 두고 오기로 했습니다. 아빠도 찬성하셨고요. 제가 간간히 들으면 되고 아들도 좋아하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참 일이 있으려고 그런 건지 그 주 일요일이 시아버님 생신이셨어요. 이번 생신은 정말 챙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지난 마당에 시댁에 생신 치르러 오라는 시부모도 보기 싫었고 좋다고 가자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다가 당일날 남편에게 나 개밥 주러 가야 해. 그래서 오늘 생신은 참석 못하게 됐어. 당신만 다녀와.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길래 이번 주부터 유기견 봉사 나가기로 했어. 많은 사람과의 약속이라 나가봐야 해. 당신 혼자 다녀와. 라고 하니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 봉사는 무슨 봉사냐고요. 왜?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시댁분이 살면서 개 밥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던데 나도 개밥 좀 잘 챙기면서 살려고. 실랑일래 하다 결국 남편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조금 있다 남편이 도착했는지 시어머니의 시아버지의 전화기가 불이 납니다. 저는 그냥 전화기 끄고 아빠도 보고 아들도 볼 겸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아빠 반찬 좀 해드리고 예쁜 우리 아들이랑 놀다 왔죠. 저녁에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와 있는 겁니다. 저 들어가자마자 두 분 다 도끼는 뜨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장례식장 와서 놀러 온 것 마냥 낄낄대던 시아버지가 아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시아버지 생신날 봉사를 하러 가?
그깟 봉사가 뭐가 그렇게 중하냐? 네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던? 진짜 배운 뻔세가 어디 그 모양이야? 그 뒤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 그냥 뚜껑이 열려서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누가 어디다 대고 부모 욕을 합니까? 하기사 그런 거 구분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아무리 못해도 장례식에 고개는 들이밀었겠죠. 저기요, 저 봉사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 개 밥 주고 왔어요. 개밥 주는 일은 사돈 장례식도 못 올 만큼 중요한 일 아닌가요? 뭐 아버님 생신이야 매년 오는 거고 개 밥은 지금 꼭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부모 욕하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은 얼마나 잘 컸게요? 똥인지 된장인지 사리 분별 못하고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사는 칠푼이 같은 면은 부모님 똑 닮았네요. 사실 오늘 오셔서 저한테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랬냐고 물으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엄마 돌아가신 며느리한테 남보다 못해요? 고운 말은 천냥 빚도 갚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년 동안 참았고 이해도 해보려고 살았는데 한 번 더 기대한 제가 비읍시우시죠.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나 정말 우리 아들 봐서라도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개차반 같은 사람들한테 개차반 취급받고 더는 못 살겠다. 협의 안 되면 소송 가야지. 그건 니네 엄마랑 상의 말고 나랑 하자. 위자료 준비 다 해. 시어머니가 너 미쳤냐고 하시길래 정말 미친 척하고 셋 다 내쫓아버렸어요. 지금은 합의 이혼 과정 중에 있습니다. 소송하려면 알아보니 돈이 많이 들었겠죠. 아니면 그렇게 합의를 해줄 인간들 아니니. 친정에서 받은 돈 고이 돌려받을 거고요. 제가 가져갔던 거, 우리가 사는 집, 아이 양육비 모두 다 받을 겁니다. 글을 쓰고 나니 분노도 미움도 뭔가 정리가 됩니다. 지금 친정의 아빠와 같이 있습니다. 사정 말씀드렸지만 그 긴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아빠한테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장례식에서 보시고 눈치채셨겠죠. 아빠도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묵묵히 응원해 주십니다. 이혼한 딸 같이 사는 게 아빠 불편해하실까 가까운 곳에 따로 살려고 했죠. 근데 손주 매일 곁에서 보고 싶다 하셔서 한동안은 같이 살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아빠가 마음에 많이 걸렸는데 괜찮다 하시면 계속 같이 살죠 뭐. 저도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출근합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봐야 하니까요. 힘든 일도 많을 테지만 씩씩하게 잘 살아봐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욕 대신 응원 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